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블레어라고 해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3년 전에 저는 생명의 은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 생명을 살린 한국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나 농구 이런 남자들이 하는 스포츠를 즐겨 했죠. 그래서 우리 학교 축구팀에서도 저는 에이스였어요. 저에게 패스를 주면 골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친구들도 확신했죠.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달리기와 같은 체력 훈련도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13살이 된 순간부터 저는 뭔가 몸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축구에서 드리블이나 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기라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달릴 때도 굉장히 흔들려서 불편했고요. 그리고 가슴 트래핑을 할 때도 공을 세게 받으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가슴이 커진 것이 단지 일시적인 변화라고만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닌 몸이 변화하는 2차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가슴이 커진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성인이 되기 위한 단계인 사춘기에 접어든 것이라고 따뜻하게 말해줬지요. 블레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사춘기를 겪는단다. 너는 단지 조금 더 빨랐을 뿐이야. 사춘기를 겪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란다. 엄마도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된 거야. 블레어 가슴에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단다. 저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가슴이 커지고 나서부터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세게 달릴 때마다 세차게 흔들려서 너무 아팠고 더 큰 부상으로 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밖에 나가 놀기보다는 이제 점점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정적인 활동을 주로 하게 됐죠.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엄마는 저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저를 자주 데리고 나갔어요. 가슴이 커져서 옷 사이즈가 바뀌어 엄마는 주로 쇼핑몰에 가서 새로운 옷을 사주었죠. 예전에는 스몰 사이즈만 입어도 괜찮았는데 이젠 가슴 부분이 꽉 끼어서 라지 사이즈로 입어야 했어요. 저는 엄마의 지원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 행복과 자기 수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 가슴이 유독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사춘기로 인한 가슴 성장은 주로 양쪽 다 비슷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오른쪽 가슴이 유난히 더 큰 것 같다며 걱정 어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2차 성장이 오다 보면 그렇게 짝짝이로 자랄 수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절 안정시켰죠. 엄마의 말에 전 걱정을 덜었어요. 이제 주변 여자친구들도 다 브래지어를 차기 시작하니 더 안심됐죠. 그런데 이제 붙는 옷을 입으면 몸매가 잘 보이잖아요. 어느 날 제가 좀 붙는 나시를 입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가슴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블레어 너 왼쪽이랑 오른쪽 가슴 사이즈가 너무 달라 오른쪽만 성장하는 거 아니니 하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른쪽만 성인이 됐다며 웃고 넘겼죠. 근데 몇 주가 흘러도 가슴 사이즈는 여전히 짝짝이더라고요. 하지만 저조차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옆집에는 군인분이 이사 왔는데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고 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저는 동아시아는 일본만 알았거든요. 애니메이션 때문에. 근데 그 한국 아주머니가 이사를 왔다고 저희 집에 먼저 떡이란 것을 주셨어요. 그때 얘기를 처음 나눠봤는데 엄청 영어도 잘하고 피부도 좋고 쿨하신 모습에 호감이 갔어요. 그렇게 한국 아주머니가 정원에서 잔디를 가꿀 때 가끔씩 얘기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했죠. 근데 제가 붙는 옷을 입고 학교에서 하교하던 날이었어요. 그때도 옆집에서 열심히 잔디를 가꾸던 한국 아주머니를 마주쳤지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갔어요. 블레어 내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었거든. 근데 지금 너의 가슴은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어. 사춘기로 인한 2차 성장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불균형한 가슴이면 종양일 가능성이 높아. 내 말을 믿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봐. 항상 웃으며 시시콜콜한 유머를 나누던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엄마에게 얘기를 전하니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국 병원은 한국처럼 바로바로 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최소 며칠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엄마는 주변 의사 인맥을 끌어다 써서 다행히 3일 뒤에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었죠. 의사도 제 가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 이상하다고만 얘기했어요.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겠지만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제 오른쪽 가슴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요. 2차 성장 증상이 아닌 10cm 이상의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늦게 발견됐다면 가슴을 모조리 도려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씀했어요. 왜냐면 이 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엄마와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빨리 수술을 받으면 종양만 깔끔하게 제거해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래도 빨리 발견한 편이라 수술도 어렵지 않게 진행됐어요. 수술하고 몸이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옆집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미진,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한국 아주머니가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제 좌우명이 되었답니다. 블레어, 너의 환한 미소를 보며 항상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내 몸의 변화를 내가 알아차리게 된 거야. 너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좋아서 항상 너를 불렀던 거야. 너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좋아서 항상 너를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목숨은 너가 살린 거지. 여자는 항상 자기 몸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프면 항상 몸이 신호를 보내거든. 그러니까 너의 몸의 변화는 내가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미진 아줌마는 저의 따뜻함을 칭찬하면서 여자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줬어요. 그 이후 저는 제 몸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영양제를 먹으며 잘 보살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다 걸리는 잔병치레도 없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미진 아줌마 덕분에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되었고 한국의 가수 트와이스에 푹 빠져서 한국어까지 공부할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용돈을 모아서 트와이스 콘서트에도 다녀왔답니다. 저를 살린 것도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모두 한국인이네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꼭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올 거예요. 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블레어님, 한국 아주머니 덕분에 건강을 보존해서 다행입니다. 역시 인간관계는 서로를 자세히 살펴주고 다정하게 대해야 하네요. 블레어님과 한국 아주머니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 사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